자, 오늘 특강은요, 전문 법칙의 예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헷갈려 하는 것 같고, 요걸 또 일목요연하게 있는 강의가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강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 제 311조부터 해갖고 316조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조문의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형사소송법 제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법관 앞에서 말한 진술조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관이 물어본 거예요. 피고인, 당신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증인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관 앞에서 바로 말하게 되면은 판단의 주체는 바로 법관이기 때문에 법관이 그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법관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 제 공판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관 앞에서 말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진술 조서 같은 경우에는 즉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관 앞에서 얘기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히 대답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312조 제1항하고 312조 제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12조 제1항, 자, 1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내용의 인정, 그 다음에 경찰 작성의 피신조서,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내용의 인정, 이게 적혀 있죠. 근데 옛날만 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2020년 2월 4일 이전에만 해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의 인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2020년 2월 4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역시 뭐다? 내용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옛날 공부한 사람들은 요거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 어쩐다? 이제는 내용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깨끗하게 또 해보자. 이제 세 번째 건 거죠. 제 312조 제 4항, 바로 검사나 또는 사경 작성에, 사법경찰관 작성에 바로 참고인 진술조서예요.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것은, 참고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야?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바로 훗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될 사람이죠. 이 참고인이라는 사람은, 그죠? 그 참고인이, 그죠? 검사나 또는 경찰관 앞에서 취조를 받아서 작성한 그 조서들 있잖아요.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 그리고 반대 신문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월 며칠 검찰청에 가서 검사 앞에서 뭐라 진술한 내용이, 진술한 적이 있다, 요렇게만 얘기하면 성립의 진정이 된 거야. 그리고 특신 상태, 그 판사가 봤을 때 뭐 폭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강압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어떤 사항이 있다면은 특신 상태를 인정하겠죠. 특히 신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 반대 신문의 기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참고인이 뭐라 진술을 했어요. 근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야. 그래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그러면 그 참고인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참고인을 갖다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에게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이래서 이런 것을 당신이 보았느냐, 뭐하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 신문의 기회를 가져야지만 바로 검사 또는 경찰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2조 이제 6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12조 제6항. 자, 312조 제6항은 뭐냐면요, 검사 또는 경찰이죠, 작성한 검증조서, 경찰에서는 대표적으로 실황조사서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을 갖다가 낱낱이 범죄 현장 조사를 갖다 했단 말이야. 뭐 창문은 열려 있었고, 입구 쪽에 피가 떨어져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은 어떻고, 칼이 2개가 발견됐는데, 위치는 서북 방향으로 되어 있었으며,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실황조사서. 이런 실황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작성자, 경찰관 또는 검사죠. 또는 검찰청 직원이라든지 수사관이겠죠.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은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13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313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사인 작성이야.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죠? 일반 사인 작성의 진술서 또는 진술 녹취서 또는 감정서 같은 경우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인 작성의 어떤 서류 같은 경우, 감정서 같은 경우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진 판독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씨서체 판독관이라든지 이런 감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사들,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한 서류들 같은 거 있죠. 그 나와서 만들었던 서류 같은 거. 자, 이런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 그리고 또는 디지털 포렌식의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 플러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반대 신문 기회를 보장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312조 제1항에서 4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만 있으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거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314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314조건은 뭐냐면요, 312조 및 313조의 증거에 적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진술서에 적혀 있는 내용에 사람을 갖다가 뭐 이제 불러오려고 했더니 뭐 증거로 인정하려고 했더니만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야. 그 서류에 적혀 있는 진술서 받아낸 게, 또는 질병으로 해갖고 공판정에 출석할 수가 없다든지, 외국에 거주해갖고 재판에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거죠. 소재불명이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 플러스 뭐다? 특신 상태만 있다면은 바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5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다 해갖고 우리 형사소송법 31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일부만 적었거든요. 상업장부라든지 항해일지라든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거야. 직무상.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공무수행 중에 작성한 신용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인데,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5조 제1항에는 가족관계 기록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 등본 또는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그 다음에 제2호에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또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해서 만든 통상의 문서들, 그리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만든 이런 문서들,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항해일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어떤 항해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항로 어디를 지나고 있다, 요 기록, 항해 기점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해일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 뭐 파나마를 통과해서 남태평양 해점 몇 점 어디를 통과해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항해일지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특이사항 같은 걸 기록하고, 이런 항해일지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어떤 일률적으로 업무상 기계적으로 작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짓이라든지 어떤 변조라든지 그런 오염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적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바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316조 제1항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좀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출두했어요. 증인이 나와갖고, 그래서 피고인이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했더니, 저하고 같이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지 뭐 했는지 소주 한 잔 딱 꺾더니만 말이야, 자기가 강도짓해서 1000만원 벌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런 진술을 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특신 상태만 있으면, 특히 신용할 만한 상태면은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되셨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자, 마지막 이제 하나 316조 제2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316조 제2항 건은 뭐냐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총 등장인물이 3명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피고인의 친구가 그죠, 길동이죠.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놈, 범죄자, 피고인. 길동이가 자기가 강도짓 했다고 나한테 얘기했거든 하면서 그 말을 또 제3자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제3자가 또 와갖고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진술한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외국 거주라든지 소재불명, 자, 이런 상태인 경우에 특신 상태만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걸 머릿속에 꼭 넣어 주시고요.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요런 것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심기를 건드려야지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뻔한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경사 작성의 피신조서, 내용의 인정, 이건 다 안단 말이야. 요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죠?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죠? 누가 봐도 이런 건 금방 이해가 가잖아. 그죠? 검경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겠느냐? 생각을 해보자. 좀 뭐가 좀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려워야지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뭐 312조 제6항 같은 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경찰관이 뭐 현장 조사, 실황 조사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딸랑 뭐 봐봐 여기 요건이 하나밖에 없잖아. 작성자의 성립의 진정이다. 떨렁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럼 어떤 게 시험에 나오겠느냐? 바로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313조, 314조, 315조 뭐 여기 아래 내용이겠죠. 그죠? 315조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죠? 봐봐 315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이런 거는 뭐 여러분 형사소송법 공부하면 껌으로 공부해 가는 거 아니냐. 그죠? 뭐 그래도 뭐 공부는 해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313조야. 313조. 313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작성의 진술서. 그죠? 대표적인 것이 뭐야? 감정서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예, 요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됐냐. 근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313조에 대해서 더불어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수사 과정에서 왜 있잖아요. 사건의 내용을, 사건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 말고 뭐 이런 경우에 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것을 현장 목격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경찰관이 얘기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본 거 좀 여기다가 좀 작성해 보세요. 하고 종이하고 A4 용지하고 좀 볼펜 하나 던져주면 그런 경우에 그 진술서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나와 있죠. 그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성립의 진정과 특진 상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래. 또 선생님 진술서가 뭐예요? 진술 조서는 또 뭐예요? 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요거 구경을 시켜 드릴게요. 진술서는 뭐고 진술 조서는 뭐고 조서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조서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답식으로 이렇게 적은 거야. 그죠?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게 바로 신문 조서, 진술 조서. 뭐 조서자가 들어가는 것은 문답식으로 작성한 거를 바로 조서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기처럼 쭉 적어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을 갖다가 바로 진술서라 그래요.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일기처럼 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2023년 3월경에 김종명이 찾아와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묻길래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가짜 수산물을 팔아보자고 하더군요.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 관념을 갖다가, 그죠? 문답식이 아닌 자기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는 걸 진술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문답식으로 적는 거는 뭐라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조서자가 들어가. 그죠? 신문조서, 진술조서, 조서자가 들어가는 거야.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거. 뭐 경찰관 이용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요 도표는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침대 뭐 아니면은 신발장 이런 데 붙여놔. 필통에도 좀 붙여놓고. 그리고 승진시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이게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시험 같은 거 치러 가지. 이런 것도 안 돼 있으면서 보니까 합격하려고 뭐 그거는 과대한 욕심이야. 이런 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고 가셔야 돼. 되셨나? 네,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쳐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로 해갖고 언제 한번 또 멋지게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쨌든 요 정도만 공부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